라디오 사랑방.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이 지역에 인문학의 새로운 열기를 몰고 온 연세대학교 종교사회연구원장 정재현 박사와 함께 사랑방 정담을 나누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사랑방 홍승섭입니다. 네, 어느덧 여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역의 인문학의 새로운 열기를 몰고 온 연세대학교 대학원 종교철학전공 주임교수인 정재현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저분이 오셨구나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이 라디오 한국에서 저를 자주 불러주셔서 네. 지역 우리 교민들께 인사를 할 기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그 배운 지식을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또 이렇게 인문학의 향연 같은 것도 이 지역에 또 불길을 또 질러주셔서 네.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호응이 좋아서 저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안식년으로 그동안 와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곧 끝난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네, 아쉽겠어요? 예, 아쉽습니다. 시작할 때는 뭐 한 9개월 된다 생각해가지고서 네. 시간이 꽤 여유가 있겠다 그랬는데 어느덧 다 지나가지고 이제 벌써 방학이 들어왔고요. 네. 이제 8월 말이면 한국에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가실 때가 됐군요. 네. 정확히는 1년이 아니라 한 학기를 받아서요. 네. 그래서 앞뒤 방학을 붙이니까 대략 한 9개월 정도 된 겁니다. 박사님도 아쉽겠지만 뭐 우리 방송국에서 입장에서 봐도 좀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아유, 네. 예,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서 또 이렇게 박사님만큼 지적인 욕구를 불러일으켜 주신 분도 없으니까. 아유, 별 말씀을요. 뭐 네. 지역에 아주 그런 쪽에 관심 많으시고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신데. 아, 그래요? 제가 좀 생각했던 것은 많은 분들이 좀 흩어져 계신데요. 그걸 네. 이제 교민들, 관심 많은 교민들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결고리가 그동안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고리 역할을 좀 하는 게 좀 저로서는 좀 역할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연결고리 역할을 아주 확실하게 하셨군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식년 동안에 이제 뭐 9개월이라고 그러셨는데 뭐 그동안에 뭐 이 지역에 오셔서 얻으신 건 많이 있어요? 안식은 문자 그대로 사실 안식이죠. 근데 네, 안식을 해야 쉬는 되는데, 건데. 예, 쉬는 네. 건데 쉬면서는 이제 안 얻어야 네. 또 뭐 휴식이 또 뭐 재생산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게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휴식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냥 기러기 생활이다 보니까 가족과 같이 지내는 시간 그게 조금 더 그래도 길게 이어서 할 수 있었다는 게 이제 나름대로의 뭐 보람이면 보람이고 뜻이면 뜻이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학교에 있으면서 좀 어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책을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하. 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네. 이제 뭐 제한된 교재 관련 참고 자료들, 이렇게만 되는데, 이제 그것 말고도 또 더 읽고 싶은 그런 책들을 읽을 시간이 좀 없었다가, 그렇군요. 여기 와서 조금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네. 그게 좀 뭐, 나름대로, 좀 얻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안식하면서 얻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안식하니까 바쁘면 못 얻는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네. 참 아시는 분들은 이 인문학의 향연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가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뭐 전부 9회, 9회. 네, 맞습니다. 9회에 걸친 인문학의 향연 강좌를 이제 주도하고 계신데, 아직은 이제 보니까 이제 한 두 강좌 정도 남아 있어요, 아직도. 7월 11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 날 거 남아 있고. 그렇게 되는 이제 딱 7월 2개 정도가. 13일 거 남아 있네요. 예, 이제 거의 막바지에 들어왔습니다. 7개가 지나가고. 네. 7월 11일 날은 뭐가 있습니까? 11일에는 이제 네. 화요일 저녁 7시에 리누드에서 웨스턴 워싱턴 유니버시티 김종욱 교수의 경영학 경제 강의가 있습니다. 21세기 자본주의. 네. 에 대해서 특별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좀 초점 맞춰서 얘기하는 강의가 있고. 좀 학술적인 냄새가 나네요. 조금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일상생활의 경제관념에 대한 그 이야기가 될 것이어서 제목에 비추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 네. 많이 와주시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가시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또 하나 더 있죠. 또 7월 하나 13일 이제 더는 마지막에 13일 목요일에 코엠홀에서
민명기 박사님, 그 네. 역사학이죠. 미술사, 예술사 전공하신 분인데, 유니버시티 예. 워싱턴에서 뭐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이죠. 네, 예술가의 눈에 비친 성경 속의 사건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 뭐 주제를 놓고, 작가마다 다른 각도에서 다른 그 접근의 작품들을 내는데 도대체 그 연유가 무엇일까 상당히 그 흥미로운 문화적인 그런 주제의 그런 강연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 강연이 되는데 이건 1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또 많은 분들 관심에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남쪽과 북쪽에서 서로 한 번씩 강좌를 하는데 민명기 박사는 이거 하나뿐이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인문학의 향연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은 가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 두 강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7월 11일 다음 주 화요일 네. 저녁 7시 리누드의 리디머 처치라는 곳이죠. 장소가 네, 맞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옥 교수가 21세기 자본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네. 강연을 하시고요. 7월 13일 날 목요일은 저녁 7시 이 라디오 한국 근처입니다. 코엠 홀입니다. 코엠 TV 홀에서 민명기 박사의 예술가의 눈에 비친 성경 속 사건들 이 강좌가 또 있겠습니다. 이거는 남쪽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꼭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동안에도 이제 뭐 어떤 강좌들이 이제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인들의 반응은 또 어땠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네. 6-7번 걸쳐서 지금 이미 이제 지나갔는데요. 그동안 있었던 강좌 중에는 이제, 절 처음에 첫 테이프를 끄는 것은 유더의 소아과 그 연구교수로 계신 김남균 박사님이, 네. 코끼리도 걸리지 않는 암에 어떻게 인간이 걸리는가.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네, 그거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연 관심을 해 주셨고요. 네. 그래서 양쪽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거의 뭐 이제 병원 문진 이후에 서로 대담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질문들도 많이 있었고, 네. 그랬는데 호응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죽음 관련의 강연을 또 양쪽에서 했습니다. 네. 심각한 주제. 네, 심각한 주제인데 네. 반응으로 치자면은 네. 그동안 지금 7차례에 걸쳐서 7회에 걸쳐서 해왔던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분이 제가 리누드에서 강의할 때 오셨어요. 그때 90명 넘게 오셔가지고 네. 실제로.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제 그 교회 홀이 꽉 찰 정도의 반응이었는데 죽음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정 박사님의 또 개인적인 인기도 작용했겠죠. 뭐 제가 뭐 이 지역에 뭐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쪽 남쪽에서도 한 60여 분 오셨었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이제 반응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암 이야기도 많은 뭐 건강 문제 관심도 그렇고 또 죽음도 그렇고 뭐 어두운 주제지만 그러나 또 이런 기회는 좀 한 번씩 생각해 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것들 우리가 택했고요. 또 네. 과연 아닌 게 아니라 기대대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그렇군요. 호응을 해 주셨어요. 이 정재원 교수님의 주제는 이제 아주 이것도 정말 가슴이 좀 섬찟해지는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이런 강좌의 제목을 갖고 강연하시고 또 인기를 많이 얻으셨는데 이 죽음에 대한 거 별로 사람들 얘기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이런 제목을 택하셨는지 궁금해요. 예, 실제 제가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지 않으신 우리 많은 청취자들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말씀 설명을 좀 말씀해 드린다면 주세요, 내용 좀. 제목이 이게 이제 죽음이라는 우리가 생각하기 싫어하는 단어가 2번씩이나 나와요. 근데 이제 네. 당하는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조금은 당겨서 생각해서 그저 생각하지 않다가 당하지 말고 미리 당겨서 생각해두고 그다음에 생각해두고는 뭐 계속 그것 때문에 짓눌리고 골몰하자는 게 아니라 네. 한번 생각해두고 정리해두면 그다음에 덮어두어도 필요한 때 이제 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좀 상비약 같은 그런 정도의 감으로 좀 접근하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제 맞이하는 네. 죽음으로 바꾼 거고 결국은 사실은 초점은 삶이죠. 맞이하는 죽음으로 바꿔놓게 되면 삶을 조금은 더 좀 추스려서 여유 있게 넉넉하게 그걸 대비하면서 사니까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쭉 살아가다가 갑자기 들이닥치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가능성으로 떠올리고 살아가게 되면 삶이 이게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네. 목숨 걸고 다 붙들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조금은 초연해서 볼 수 있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기 때문에 삶을 눈앞에 보이는 전체를 부분으로 보면서 조금 더 넉넉하게 사는 지혜, 네. 여유를 가지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통찰의 말씀들을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역시 이제 당하는 죽음이라는 그런 테마를 놓고 보면 이건 수동적인 삶이고 네. 이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건 이제 아주 능동적인 그런 삶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 맞이하는 죽음으로 이렇게 그 죽음을 맞이하다 보면 삶에 충실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말하자면 죽음이 삶의 저 끝자락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과정에 죽음이 가능성으로 알알이 쫙 들어 박혀 있다라고 네. 하게 되면 삶의 매 순간이 죽음의 가능성의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철저히 내가 철저히 그렇게 한계에 지어져 있구나 하니까 매 순간순간이 소중해지는 거죠. 아하. 그 목적이 바로 그거군요.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매 순간의 소중함. 그 현재의 소중함을 가지라고.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네. 안 그러면 뭐 저 뒤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현재의 순간들을 그냥 다 찰나처럼 지나버리고 과거에 내 생각이 뺏기거나 미래로 가면서 그냥 내 현재를 막 보내버리거나 네. 이렇게 되게 되는데 비해서 가능성으로 죽음을 삶 안으로 끌고 들어오게 되면 삶의 매 순간이 다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네.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그건 너무 절박할지 모르지만 네. 하여튼 그럴 만큼 살게 된다면 이후에 이 살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네. 더 소중하고 차라리 더 여유 있고 언제 들이닥치더라도 닥치는 게 아니라 다 하는 게 아니라 네. 땡겨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만큼의 이제 그 아하. 자세를 가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현재의 소중함. 뭐 그게 핵심이죠. 그 말씀이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강좌가 더 빛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처음 이 제목을 접하면은 아니 뭐 대단하다고 죽는 게 뭘 대단하고 이런 제목으로 땡겨서 잡아당겨서 네. 생각하느냐 이렇게 네, 말씀하실 그럴 수 수도 있죠. 있는데요. 네, 보다 현재 삶에 충실하기 위해서 또 이런 죽음을 이 죽음에 대한 강좌를 하시는데 이건 한국에서 SBS에서도 그 강연을 하신 거죠? 예, 했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래서 광고할 때도 이제 그렇게 예. 알려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강연은 2시간 했는데 반영이 되기는 이제 한 50분 정도로 반도 안 되게 편집돼서 반영되죠. 그렇죠. 2시간이면 인내심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에 이제 강연을 하면서 못 보신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한 2배로 펼쳐서 풀 버전으로 보여드리겠다. 이제 그게 그러네요. 네, 구호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반응이 어땠어요? 방송 나가고 나서. 예, 그거는 뭐 유튜브 조회수라든지 거기에 네. 이제 달린 뭐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의 이제 반영을 보여주는 것인데, 예, 그래도 뭐 꽤 반응이 좋았군요. 좋은 호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워싱턴 대학,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워싱턴주 동문회 시니어 클럽에서도 이제 정지현 박사님을 초청해서 SNU 포럼을 이제 개최를 했는데 그 주제도 또 공교롭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보면 역시 죽음과 고통 등에서 이런 거에 대한 테마를 많이 잡으시는데 그런 강좌를 하시는 목적도 같은 얘기인가요? 네. 고통도? 예, 그렇죠. 뭐 굉장히 이어진 주제인데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사실은 많이 받습니다. 예. 뭐 고통, 죽음 왜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 어두운 것들을 많이 관심하느냐 그러는데 네. 사실은 그런 것이 없었다면 훨씬 우리 삶이 뭐 희희낙낙하고 좋을 수 있죠. 그런데 네. 그게 없지 아니하고 피할 수가 없고 그죠? 뭐 한평생 고통 없이 사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최고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삶의 모든 뭐 이별, 실패, 상실, 좌절 이런 모든 고통들이 사실은 또 죽음의 그림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고통과 죽음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걸 뛰어넘고 극복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그 네. 계기가 되었고 그 계기가 또 인간으로 하여금 정신문화 활동을 하게 만들었죠. 예. 물론 짐승들도 고통과 죽음을 겪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유한하다 보니까 만족을 해요. 근데 인간은 굉장히 본능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다른 욕망으로 살거든요. 근데 예. 욕망은 한계가 없어요.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무한에서 욕망에서 우리는 무한을 배워요. 그리고 고통과 죽음을 겪습니다. 고통과 죽음은 우리에게 유한을 일깨워주고 욕망은 우리에게 무한을 또 가르쳐 주었어. 충돌하죠. 어허. 짐승들은 충돌하지 않는데 인간은 이게 충돌을 해요. 네. 그죠? 고통과 죽음의 유한과 욕망의 무한 충돌해. 이걸 교통 정리하고 어떻게 조율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데서 인간 정신문화가 발달을 했고요. 네. 그 발달된 정신문화가 뭐예요? 그 정신문화가 종교로 나오고, 아, 종교고. 예술로 나오고, 또 아. 신화로, 좀 더 언어가 다듬어지고 학문으로 나오고, 그 네. 학문의 출발로서 철학이 나오고, 그래서 종교에서 예술, 신화를 거쳐서 철학이 이어지고, 종교에서 예술, 예술과 신화를 거쳐서 철학에까지 이어지고, 철학으로 내려온다. 철학이라는 이제 학문의 시작이죠. 여기서부터 아. 이제 인문학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 점점 더 인지가 발달하는데, 네. 자연과학까지 가면서는 유한한 세계를 다루게 됩니다. 그렇죠. 사회과학도 마찬가지. 그렇죠. 예. 근데 인문학은 사실 무한으로부터 출발해서 유한과의 씨름이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게 많죠, 그래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제 그 무한이다, 전체다, 이런 것들을 싸잡고 있었던 인류 정신문화의 시원인 인문학을 열심히 다시 가서 찾으려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런 이유에서 인문학 이 강연이 참 의미가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씨름했던 많은 문제들이 무한을 배웠는데 유한할 수밖에 없으니 저 문제를 어떻게 얽어맬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의 자락이 이게 가장 중요한 소재 내진 주제가 고통과 죽음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당겨서 생각을 해두는 그런 네. 깊은 성찰이 인문학을 엮어졌는데 그럼 결국 우리 다 삶을 위한 거죠. 삶의 행복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고통과 죽음이라는 어두운 주제도 어두운 주제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니라 삶의 정말 제대로 된 진하고 넓고 깊은 행복을 위해서 표피적인 행복이 아니라 네. 진짜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좀 쌓아놔서 어떻게 그 선배들이 인류의 선배들이 어떤 지혜로 그거를 좀 이렇게 좀 다루어 왔고 겪으면서 어떤 지혜를 또 새롭게 얻어왔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좀 일깨워지고 좀 배워서 좀 평소에 좀 챙겨둔다면 우리가 당하게 될 때 또 이웃이 당하게 될 때 그래서 함께 나오는 그런 지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군요. 그게 이제 제가 그런 어두운 문제를 관심하는 그런 계기입니다. 네, 많은 말씀을 이제 말씀에서 많이 표현을 하셨지만 이제 방송 듣는 분들은 그러면 당하는 죽음이 아니고 맞이하는 죽음으로 바꾸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그러시죠. 네. 근데 맞이하는 죽음이란 말은 이제 물론 그 말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과연 그게 가능할지 싶을 만큼 네. 이제 우리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이제 맞이하는 죽음은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런 것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죽음이 없이 살다가 삶의 끝자락에 죽음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삶이 끝나는 그런 방식으로 삶과 죽음을 관계 짓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과정이 죽음의 가능성이 언제나 다 담겨져 있는 즉 죽음이 삶의 저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다. 삶의 과정 속에 죽음이 계속 이 안에 들어있다. 네. 가능성으로 내내 담겨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땡겨서 하게 되면 저 끝에 있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이리로 미래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현재로 끌고 온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죽음을 끌어당긴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걸 이제 맞이하는 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맞이하는 이란 말의 뜻은 굳이 애써 되새기자면 그런 뜻인 거죠. 그렇군요. 그런 뜻으로서 끌어잡아 당겨 놓으면 지금 죽음과 삶이 같이 굴러가고 있으니 내 삶은 그죠? 삶이 다가 아니라 죽음과 얽혀져 있는 삶이고 그러니 언제 죽더라도 그것은 갑작스럽게 당혹스러운 게 아니라 미리 준비된 죽음이니까. 준비된 죽음이 될 수 있겠고 그건 뭐 죽음의 여러 단계에 그대로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말이 아니다 이거죠. 삶과 죽음이. 그렇군요. 그런 뜻으로서 맞이하는 이라고 이렇게 새기시면 되지 않겠나. 죽음을 이제 미리 준비해서 항상 이제 죽음의 가능성을 생각하시면 삶에 더 충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다. 그걸 좀 이제 깨닫게 되면 뭐 우리 상상 속에서나마
삶의 테두리 바깥에서 자기 삶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좋은 계기가 바로 죽음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삶의 테두리 바깥에서 삶을 봐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진단도 좀 될 수 있고 네. 어떻게 가는 것이 좀 더 좋겠는지에 대한 처방도 선현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깨달음 속에서 그렇군요. 자기 지혜를 또 이렇게 도모할 수 있겠죠. 그럼 뭐 많이 좀 이해가 되네요. 결국은 이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삶과 죽음을 같이 동반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가면서. 반대말이지만 네. 반대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한 대 있고 바로 옆에 친하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얽혀져 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뭐 여러 가지 준비도 할 수 있지만 네. 그 죽음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살면은 더욱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더 충실해지고 또 빛이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그런 죽음에 대한 얘기, 고통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라디오 사랑방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의 종교철학전공 주임 교수이시죠. 그리고 종교사회 연구원장이신 정재현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침에 커피 또는 늦은 오후엔 프라페. 음료수 한 잔은 생활인데 너무 비싸면 안 되죠. 맥도날드에 들리셔서 단 2불에 스몰 맥카페 또는 미디엄 아이스 카페 그리고 플러치를 드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프리미엄 비프를 고집하며 프리미엄 생등심, 프리미엄 주물럭, 프리미엄 차돌박이, 프리미엄 생갈비, 프리미엄 양념갈비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있는 해송. 다양한 한식 메뉴, 넓은 주차장과 연회장을 구비하고 있어 여러분들의 각종 모임을 프리미엄하게 해드립니다. 해송은 페더럴웨이 I-99 선상에 있으며 예약 전화는 253-878-5103입니다. 한국 바베큐의 품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요일은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영업합니다. 홈페이지는 www.해송bbq.com. 테리야끼 납품 전문 SK 정육이 비프폭에 이어 완전 손질된 치킨을 우리 자체 브랜드로 개발했습니다. 박스만 개봉하면 손질할 필요 없이 바로 양념하면 됩니다. 참 편리하죠? 강원도에서 기르고 강원도에서 만든 맛 좋은 고냉지 포기김치를 직수입해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냉지 포기김치는 오랫동안 신선하고 아삭아삭합니다. 식당과 교회 등 단체 주문 소매 환영합니다. SK 정육 253-235-5429 235-5429. 하은씨 왜요? 그거 아세요? 소문나님 소문요. 뭐요? 뭐 저같이 소문난지 매니아들을 위해서 순댓국 부대찌개 새로 시작한 거요? 오잉? 그거 이제야 아셨어요? 있었으면 모르고 다 알고 있어요. 뭐야 지금 소문인 줄 알았는데 다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소문난 집이죠. 소문난 집은요, 찾아주시는 손님을 위해서 늘 신메뉴와 맛을 연구한다고요. 아이고 맞더니 소문난 집이 여우였네요. 혀끝으로 전해오는 행복한 맛집 소문난 집은 페더럴웨이 퍼시픽 하이웨이 홈타운 내에 있다는 것도 다 아시겠네요. 아, 그럼요. 예약 전화번호가 253-815-8888인 것도 이미 소문 쫙 다 났거든요. 역시 소문난 집. 늘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찹니다. 내시경을 해도 신경성이라고만 하고 시도 때도 없이 트림에 역류까지. 신경을 조금만 쓰면 여지없이 체하고 소화불량에 복통까지. 걱정입니다. 세종 속편환. 위담병원 최서영 박사 연구로 개발된 세종 속편환. 식약처가 효능을 인정한 25가지 한방 원료. 세종 속편환. 한국 최고의 위 전문 병원 위담병원이 개발한 세종 속편환으로 편안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속이 편안합니다. 세종 속편환. 1877-256-7671 1877-256-7671번 세종 바이오텍. (100년) 넘게 홍삼을 만들어 온 정관장조차 그 비밀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요령 부리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바른 길로 갑니다. 정관장. 워싱턴주 정관장 정품 매장은 타코마 팔도플라자, 리누드 H마트 외부, 그리고 벨뷰 H마트 내에 있습니다. 전화
253-589-1800 또는 425-412-3453. 안녕하십니까.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근열입니다. 뉴스타 부동산이 H마트 그룹이 한국 경남 통영에 시공하고 대림산업과 3호 건설이 시공 중인 통영 스탠포드 호텔앤리조트를 미국에서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9층까지 외부 공사는 완료되었고 오는 6월 말 완공을 앞두고 내부 공사의 한창인 통영 스탠포드 호텔앤리조트는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를 포함한 한려수도 해상공원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 한국에서 최고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자랑하며 총 200실의 객실 모두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의사항은 뉴스타 부동산 대표전화 425-248-49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은 곧 신용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얘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지역에 인문학의 새로운 열기를 몰고 온 연세대학교 대학원 종교철학전공 주임교수 그리고 종교사회연구원장이신 정재현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대학교 워싱턴주 동문회 시니어클럽에서는 그 SNU 포럼에서는 이제 고통을 주제로 이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고통은 또 뭔지 좀 궁금하네요. 고통이 뭐예요? 네, 네. 강열님 했습니다만 그 고통의 문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어두운 주제이긴 한데 또 이런 기회에 좀 생각을 해두면 좋겠다 싶은 건데요. 사실 뭐 고통 그러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근데 고통 당하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인류가 실험하면서 고통이란 뭐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면서 분석을 한 그 전통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정말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고통이란 게 밑도 끝도 없이 황당하게 당할 수 없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다. 근데 고통이란 게 나쁜 거니까 싫어하는 거니까 뭔가 좋지 않은 원인이 있었고 그 좋지 않은 원인으로부터 비롯된 좋지 않은 결과다. 네. 원인과 결과의 방식으로 풀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익숙한 게 뭐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우리 한인들에게서 익숙한 사고방식은 좀 팔자다. 네. 또 인과응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인과응보. 네. 원인과 결과의 관계. 그러니까 나쁜 뭔가를 했으니까 나쁜 결과다. 그러니까 악업을 쌓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는 거다. 악업을 쌓았다. 예, 뭐 불교적인 표현인가 봐요. 그렇죠. 뭐 힌두교 불교가 가지고 있는 윤회적인 인생관에서의 악한 업을 쌓았다.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당한다. 그 전생에서 악업을 쌓았기 때문에 현생에 태어나면서 고통을 그래서 그 대가로 지금 악업을 받는 거다. 그렇죠. 고통을. 예를 들어서 태어나면서부터 뭐 불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는 있죠. 그래요. 아무런 원인도 없다 그러면 세상에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네가 모르지만 전생에 그런 이유가 있었다. 하게 되면 현생에 와서 그러면 열심히 다시 되돌려 선업을 쌓아라. 그러면 내세에 다시 좋은 세상 좋게 태어날 것이다. 희망을 주기도 하고. 악업의 대가니까 이제 선업을 해라. 그렇죠. 선한 일을 그러니까 해라. 권선징악도 되고. 그러니까 불교적인 이런 것 때문에 표현이고요. 많은 네. 사람들에게 이제 받아들여졌어요. 합리적인 설명도 되지, 권선징악의 그쪽 가르침도 되지, 그러네요. 의미가 되죠. 네. 근데 이런 건 이제 동양 종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유태교, 기독교 전통에도 그대로 다 있어요. 구약 성서가 네. 굉장히 그걸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 죄인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전생 대신에 네. 전생 대신에 이제 본인의 죄를 안 지었으면 부모가 죄진 거예요. 그 연주와 자직은 세습의 고리로 이어집니다. 성경 속에서는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대요. 물론 예수 그렇긴 그리스도를 하죠. 제외하고. 그렇긴 하지만 또 구약 성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네. 아비가 야훼를 잘 경외하면 네. 자손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거꾸로 반대로 뜻을 거스리면 자손에 이르러서까지 벌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논리는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전생 대신에 이제 이 조상으로부터 그러네요. 후손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철저히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그래서 죄에 대한 벌이다. 이제 이런 관점인데 네. 나름대로 역할은 있었어요. 타당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의 인류 역사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동했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름대로 이미 권력을 가지고 그죠 고대 중세 시대 같으면 이미 뭐 왕가에서 태어나면 왕족인 거고 그렇죠. 군주의 네. 자녀이냐 영주의 자녀이냐 아니면 소장농의 자녀이냐
이건 뭐 운명이에요, 운명.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결정되어진 거. 태생. 그랬을 때, 네, 그러면 소장령으로 태어나고, 뭐, 날 때부터 뭐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태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다 문제가 있었다. 조상의 문제, 전생의 문제, 다 문제가 있었다 하니까 기존 사회 체제를 정당화시키고 그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권력자, 가진 자들이 그렇지 않은 계층을 향해서 던지는 언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왜곡된 억압의 이데올로기로 변질이 되면서 고대, 중세, 근세라는 시대까지 이어져 왔어요. 그 근세 후기에 저항이 벌어지고 우리 시대인 현대로 넘으면서 본격적으로 이 문화, 사상가, 철학자 뭐들에 의해서 아주 폭발이 터져나왔죠. 대표적인 예로 니체 같은 사람은 뭐라고 예를 들어서 비판을 하냐면 고통이라는 게 자연현상 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고 의미를 새기기가 어려운 그렇게 벌어지는 자연현상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거기다 대고 죄에 대한 벌이라고까지 더 쉬우니까 네. 고통을 더 가중시킨다. 심지어 그 니체 표현 그대로 옮기면 그러네요. 고통을 죄에 대한 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더럽혔다. 고통 자체는 더러운 게 아닌데. 그래서 니체가 무신론을 주장했나 보죠? 그렇죠. 고통을 죄에 대한 벌이라는 표현으로 더럽혔다. 어찌 그렇게 고통 자체도 힘든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저주를 퍼볼 수 있는가? 라고 이제 절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적인 전화로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무신론 주장의 계기들은 이제 뭐 또 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전통 종교가 가지고 있는 폐쇄적인 그 이념 체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새롭게 종교의 의미를 좀 일궈내려고 하는. 그래서 종교 비판으로부터 신앙 성찰도 사실 끌어낼 수 있죠. 이건 또 다른 주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고통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좀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현대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좀 다루는 거예요. 네, 이 고통 문제 하나만 갖고도 뭐 엄청난 강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또 다른 깊이가 있어요. 큰 이야기가 됩니다. 네, 맞아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한국에서 인문학 강좌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도 미처 생각 못했던 이런 거를 하나하나 파헤쳐 들어가니까 고통, 죽음 뭐 이런 거. 그런 겁니다. 네. 지금 제 정재현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이제 종교 철학 전공 주임 교수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 종교와 철학은 조금 상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철학은 좀 세상의 학문이고 종교는 좀 영적인 거니까 또 별도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또 아니면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배우는 건지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종교 철학이라고 전공을 표기하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반대말인데 같이 붙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건 이제 뭐 논리학에서 둥근 사각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예, 둥근 사각형. 둥근 사각형을 그려보라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될지 이제 어떻게 좀 그려요? 애매하죠. 네. 예, 그런데 종교는 이제 신앙을 내세우고 철학은 이성을 또 중요한 도구와 목표로 쓰고 있고 그러면 신앙과 이성의 관계라고 결국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 신앙과 이성이 물과 기름의 관계이냐 물과 물감의 관계이냐 진짜 보는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물감은 그죠? 수성 물감이겠죠. 그죠? 유성 물감 기름이니까. 자, 물과 물감은 섞이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네, 섞여요. 그래서 결국 수채화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물과 기름은 안 되죠. 이거는 뭐 상온에서도 따로 놀고 얼려도 따로 놀고 끓여도 따로 놀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안 섞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종교와 철학이 어떤 관계이냐, 신앙과 이성이 어떤 관계이냐 했을 때 이런 논쟁을 뭐 예를 들어서 서양 사상사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중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고대는 철학의 지배 시대였고 중세는 기독교라는 종교 지배 시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세 기독교는 고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특별히 힐랍 철학을 갖고 와서 그죠? 그리스도교 신학하고 결합해 갖고 신학이라는 걸 만들어요. 신학.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논쟁들이 이제 엄청나게 있었죠. 그러면서 결국은 신앙과 이성, 고대로부터 받은 유산으로서 이성, 중세가 새로 표방하는 기독교의 신앙 둘이 어떤 관계일까 하는데 뭐 많은 논쟁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 둘이 물과 물감처럼 얽힐 수 있다라고 하는 논조들이 이제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거기에 우리 많은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셨어도 이런 이름은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아, 그렇죠. 영어 표현으로 하면 어거스틴이라고 그러는데 예, 유명한 또 분이죠. 그런 분 있고 또 토마스 아퀴나스. 네. 한 80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는 분인데요. 이 두 분들이 각각 또 이 그 신앙과 이성의 관계가 얽힌다라고 주장하면서 중세를 장식했어요. 네. 그러면서 중세에 소위 스콜라 철학 스콜라 신학이라는 학자들의 학문적인 신학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중세 시대였고 근세 와서는 또 굉장히 그림이 달라지지만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종교 철학이 더 이상 중세적인 방식으로 될 수 없지 않겠는가 뭐 그런 논의들이 있지만 어쨌든 얘기가 다시 되돌아간다면 신앙과 이성을 어떤 관계로 엮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네. 자 중세는 그렇다 손 치고 현대 와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종교 철학은 이런 겁니다. 신앙은 당연히 신앙의 뭐 지금 영적인 차원 말씀하셨어요. 그런 영역이 그 핵심이고 철학은 당연히 이성을 도구로 하고 또 도달해야 될 목표로 하기도 합니다. 목적이고 수단인 그런 것인데 그러면 철학이 종교에 대해서 가지는 의미 내지 역할이 무엇인가 했을 때 신앙이 영적인 차원이고 종교가 그것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겁니다. 두 발을 땅에 딛고 있어요. 그렇죠. 자, 종교인, 신앙인 했을 때 현실 생활 속에서 신앙인지 탈속수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또 종교가 또 신앙의 현실에 대해서 의미를 가져야 마땅한 것이고 네. 반윤리적 반사회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종교나 신앙이 현실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지니어 마땅한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올곧게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종교 바깥에서 해야 돼요. 종교 안에서는 언제나 종교는 정당하게 돼 있습니다. 네. 사이비 종파를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서는 뭐 눈앞에 나타난 교주가 신의 대리인인데 그렇죠. 그 자체에서는 스스로 정당화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비판이 불가능해요. 그죠. 근데 이게 사입이나 정통이나 소위 마찬가지로 그럼 바깥에서 봐야 됩니다.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이성적인 접근입니다. 네. 종교의 영적인 차원을 이성으로 다 납작하게 잘라내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문화적 의미에 대해서는 이성적인 비판이 가능하다. 네. 거기서부터 이제 종교와 철학의 결합으로서 종교 철학. 이라고 하는 분야의 이제 그 가능성과 의미 그렇군요. 그것이 좀 이제 좀 논의가 네. 되는 겁니다. 오늘 뭐 아주 우리가 값비싼 우리 대학 강의를 여러분들도 받고 아이고. 계시고 저도 받고 네, 있는데요. 너무 어려워지지 모르겠습니다. 뭐 성경 말씀 속에서도 뭐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뭐 철학에 빠지지 말라고 네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그대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네. 이제 바울 사도가 네. 신약성서에서 많이 하신 말씀인데 그죠. 그분은 그러나 로마 시민권에다가 종족적으로 유태인이지만 사상적으로는 또 헬라인이었습니다. 맞아요. 가멜리엘에서 헬라 철학을 진하게 공부를 했어요. 네. 그리고는 그때는 그것이 다인 줄 알았다가 정말 그죠. 새로운 사건, 담배색 도상에서 그렇죠. 만나면서 이제 소위 컨버전이 일어나잖아요. 네. 예, 뒤집어지면서 이제 옛날 것을 최고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지만 네. 그건 맞아요. 그건 옳은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그죠 가멜리엘에서 열심히 공부한 헬라 철학의 사상 구조와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체계적인 네. 그런 문서들을 편지들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화학의 이 뿌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런 배경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이제 택해진 것도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겠고요. 네. 준비가 된 사람인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죠. 바울이야말로 뭐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그런 거죠.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또 영적인 거를 그 세상 지식과 연관시켜 갖고 맞습니다. 사람들을 예. 움직였던 그걸 그런 도구로 게. 써가지고 핵심적인 영적인 차원을 전하는 네. 탁월한 그런 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그래서 연관성이 있네요. 제가 그렇죠. 지금 예. 얘기하다 보니까 종교와 철학이. 다만 그것이 가장 뭐 우선적인 최고 순위라든지 목표라든지 그게 아니라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도구로 쓰는 거죠. 예, 예. 세상적인 것. 그렇습니다. 참 그러네요. 근데 요즘 그 SNS 시대, 뭐 세상이 SNS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거는 따지고 보면 다 이건 SNS 시대는 다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믿음 생활 종교 점차 이렇게 좀 교회도 규모가 적어지기도 하고 신자들도 줄어들고 이렇게 좀 종교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 종교의 그 역사적인 그 변천 과정 또 어떤 그 세력 형성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네. 상당히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그죠? 시대로 가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게 이제 기독교, 불교, 비교 종교 공부도 하지만 이제 기독교가 좀 초점인데 기독교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서양 역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세는 이제 기독교 지배 시대였지만 근세는 이제 과학이라는 네. 새로운 그저 견인차가 등장했고 중세로부터 이제 벗어나잖아요. 벗어난다는 건 종교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탈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탈종교.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교가 워낙에 큰 세력이었던 것으로부터 근세라는 새로운 시대가 종교로부터 벗어나. 그게 탈종교인데 그리고 한 300~400년 갔습니다. 그러다가 탈종교를 이끌고 간 과학이 점점 더 발달하는데 사람들이 중세 종교를 믿었던 대신에 근세의 과학을 믿었는데 네. 과학은 더 발달하는데 과학 스스로가 더 발달하면서 과학이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 부딪힌다는 게 더 발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네. 과학을 풀지 종교처럼 못할 믿었어요. 네. 과학이 아니라 과학주의에 빠져버린 거죠. 아. 그랬는데 이제 과학이 이게 주의의 대상이 될 만한 즉 종교를 대체할 만한 것이 아니야라고 과학 스스로가 한계 선언을 해요. 네. 더 발달하면서 참 이게 과학의 아이러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위대한 점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면서 자폭 선언을 한 장르가 인류 문화사에서 과학밖에 없어요. 그래요? 다른 것들은 다 스스로 계속 정당화시키고 하는데 네. 과학은 스스로 한계를 선언하면서 더 발전해. 발전하면서 한계를 선언해. 이제 과학으로부터 우리가 과학 정신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점에서 종교는 그런 것이 상당히 좀 결여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이 종교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근세인들의 근세 끝자락의 깨달음이요. 네. 그래서 뭐 그러면서 현대로 넘어가요. 더 이상 이제 과학 지배 시대도 아닙니다. 과학은 더 발달하지만 과학 지배 시대도 아니야. 그러면 이제 사상가들이 이제 과학도 아니야. 그럼 옛날 종교는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종교는 굉장히 무력해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현대는 이제 종교에 대해서 탈종교 정도가 아니라 반종교를 하게 돼요. 반종교. 그래서 이제 그 현대에 시작하는 그 입구에 서 있는 많은 분들이 소위 무신론자라고 불리워지는 이건 또 다른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네. 그렇게 하면서 종교에 대해서 막 반동을 일으키는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현대를 시작하게 돼요. 아하. 근데 이제 기독교 같은 종교들이 이런 현대의 반종교적인 그 외침에 대해서 좀 외면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려워졌어요. 네. 시대 정신을 읽어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어려워지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반종교도 아니고 무종교의 시대가 됩니다. 반종교는 네. 종교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이 무종교는 종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막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나 열심히 믿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 세상 떠날래. 뭐 이런 식의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무종교인, 종교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예, 그래서 네. 생각하는 거죠. 뭐 대항도 안 하고. 네. 반대하는 건 관심하는 거 애정이 있는 겁니다. 네, 반대도 그러네요. 안 해요. 맞아요. 무관심해요. 무관심한 무종교인이 점점 늘어나. 그럼 이 현상은 왜 일어났을까? 예, 초월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무한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럼 그게 왜 일어났을까 했을 때 그거는 무한과 초월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삶을 필요를 보아왔던 그런 관점들이 점점 더 희미해지는 건데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현실의 종교들이 그걸 세속 사회 속에서 그만큼 무한과 초월의 뜻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못하기 때문에 무종교라는 현상이 막 확산되고 벌어지게 된 것의 근본 원인은 종교에 있다고 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종교가 자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책임은 또 종교의 네, 자성. 종교에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또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SNS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소셜미디어 종교의 문제가 더 크다. 예, 문제가 아니고 사실 뭐 종교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소셜 미디어는 보이는 것이라 그러는데 그죠. 결과는 보이지만 네. 그 원천과 우리 눈앞에 닥친 것 사이에 그 많은 연결고리는 사실 왜 안 보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안 보이는 많은 것들이 더 크게 지배하고 있고 우리 안 보이는 많은 것들이 우리 몸을 다 통과해서 네. 우선 전파들이 가고 있고 사실 안 보이는 것들의 힘을 더 많이 사실 겪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고 보면 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크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느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점에서도 종교는 오히려 설 자리를 말할 수도 있을 것일 터인데 그냥 너무 표피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좀 더
깊은 그 통찰을 원하고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정신적인 갈증,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더 무종교가 확산되고 그렇군요. 종교가 영역이 좁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역시 그것이 무슨 과학이나 SNS의 잘못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이제 종교가 본연의 그 자리를 못 잡아서 그렇죠.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제자리를 찾자는 그런 운동을 또 펼치면 되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자, 오늘 라디오 사랑방, 연세대학교 대학원의 종교철학전공 주임교수이신 또 종교사회연구원장이신 정재현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치아보험이 없으시다고 걱정하셨나요? 이제 여러분 가정의 치아 건강은 워싱턴주의 유일한 종합치과 워싱턴 덴탈그룹에 맡기세요. 보험이 없으신 분들도 합리적인 비용의 하나로 플랜에 가입하시면 1년 2회 검진, 엑스레이, 레귤러 클리닝이 무료. 각종 치료도 멤버십 가격으로 저렴하게 해결하세요. 충치치료, 크라운, 브릿지, 신경치료, 틀니, 임플란트, 사랑니 발치, 교정까지 워싱턴 종합치과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에버렛, 리누드, 벨뷰, 페더럴웨이, 타코마 5곳에서 가깝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 예약은 1800-823-0830, 1800-823-0830. 아름답고 건강한 미소는 하나로 플랜. 하나로 플랜과 함께라면 가족의 치아 건강 문제 없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 알고 계세요?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까 무서워서 아무데나 갈 수도 없고 어쩌죠? 아무리 작고 경미한 사고라도 후유증은 찾아올 수 있고 오래 지속될 수 있기에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초기 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L척추병원의 닥터 백입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병원에서 정확히 치료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및 통증 전문 CL척추병원, 쾌적한 시설, 실력 있는 의료진, 디지털 엑스레이, 마사지와 척추 교정으로 확실한 치료를 약속합니다. 벨뷰 페더럴웨이 타코마 세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문의 전화는 800-684-1571, 800-684-1571입니다. 불티나, 정말 불티나. 불티가 난다고? 뭐가 그리 불티가 났는데? 아직도 몰라? 여성 의류 매장 불티나가 있는데 얼마나 멋진 패션 여성 의류를 싸게 파는지 한국에서 신상품만 들어오면 불티나게 팔린대. 그래? 그걸 왜 인제 말해줘? 나도 불티나게 달려가야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티나게 준비하세요. 올여름 최신 신상품이 막 도착했습니다. 각종 모자, 남녀 골프 바지, 속옷, 양말, 티셔츠, 아이스 바지, 수영복, 어린이 남녀 돌복 등 없는 것이 없는 불티나. 1호점 타코마 보안플라자 몰내, 2호점 리누드 G마켓 내, 전화 253-316-2123. 여름 차려 이불, 면패드, mp3 효도 라디오 판매합니다. 면바지, 아이스바지 10불, 20불 한정 판매하며 CD, mp3 있습니다. 페드로웨이 하우스웨어 전문 매장 홈앤홈! 그랜드 오픈에 성원해주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전하고자 감동의 감사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의 김치냉장고 330리터 스탠드형을 사시면 홈앤홈 300불 상품권을 증정하고요. 배우 클래스의 특급량 220리터 김치냉장고를 구입하시면 150불 홈앤홈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프리미엄 TS 샴푸 트리트먼트 각 34불 99전, 한국산 신일 선풍기 59불 99전, 한국산 박홍근 이불을 30에서 40% 세일, 고급 신발 서랍장 99불 99전. 그 외에도 수많은 상품을 파격 세일합니다. 아우 놀라워라. 좋은 상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하우스웨어 전문 매장 홈앤홈. 고객 여러분의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홈앤홈. 조화로움은 함께 어울리는 것입니다. CDS는 전통과 신용의 조화를 이루며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는 변화에 적응하며 달려왔습니다. 바꾸려 하기보다는 신뢰의 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CDS는 20년간 좋았던 시기도 힘들었던 시기에도 늘 고객님들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CDS만의 전통을 지키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고객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크레딧카드 프로세싱 서비스부터 POS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고객님을 위해 언제까지나 함께하겠습니다. 문의전화 1800-371-5109
1800-371-5109. 전통과 신용의 CDS. 고급 럭셔리 제품의 최강자 텔레트론 시애틀 그랜드 오프닝. 고급 럭셔리 제품 디테리 가구 소파와 매트리스 전문점 텔레트론이 시애틀의 중심지인 매장을 열고 6월 16일부터 오픈 기념 빅세일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 하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이나다 마사지 체어. 시애틀 텔레트론 그랜드 오프닝 기념 48개월 무이자 세일. 시애틀 텔레트론 진출 기념으로 48개월 무이자 월 188불에 전설의 이나다가 여러분의 안방에 들어갑니다. 이벤트 둘. 이태리 왕족들이 사랑한 명품 매트리스 매그네플렉스 벌추오소 그랜드 오프닝 기념 48개월 무이자 실시. 이벤트 셋.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니콜리티 소파 세트, 이태리제 베드룸 다이닝 세트를 그랜드 오프닝 기념가에 드립니다. 이벤트 넷. 각종 TV와 냉장고, 김치 냉장고도 그랜드 오프 특가. 매일 선착순 100분에게 푸짐한 선물이 듬뿍. 텔레트론은 팔레스 스파 건너편 홈앤홈에 위치합니다. 전화 206-800-8999. 오는 6월 16일 텔레트론 시애틀점 오픈 기념 빅세일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네,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지역의 인문학의 열기를 몰고 오신 연세대학교 종교사회연구원장이시죠. 연세대학교 대학원의 종교철학전공 주임 교수이기도 합니다. 정재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안식년이 있어서 9개월가량 이 지역에 거주를 하셨고요. 이제 다시 이제 한국 땅으로 복귀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재현 박사님도 이제 가족이 여기 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아내와 딸, 아들이 이 시애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아, 예. 1세들도 사실 미국을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문화도 배우고. 물론입니다. 네. 저도 사실은 여기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래전 얘기고 네. 요즘에 이제 특히 미국 그리고 제가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니까 중고등학교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죠. 그런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대학원 공부한 것을 그냥 그저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갖고 네. 초중고는 이렇겠지.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달라지고 있는데. 네, 아는 것을 보면서 저도 열심히 찾아서 좀 해야 되겠구나. 내가 알고 한 발짝 더 다가가고 그리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믿어줄 때 자녀들은 그 격려와 신뢰 속에서 그렇군요. 성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한국적인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한국적인 마인드로 뭐 대학을 선택할 때도 뭐 법관이 되라 뭐 아니면 뭐 경영학과를 가라 공과대학을 가라 하지만 사실 미국으로 움직이는 계층은 그런 계층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정치나 문화 쪽이 오히려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핵심을 딱 집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세계적인 기업가들은 네. MBA 출신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그러니까 인문학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는 예들인데요. 아주 대표적인 거부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학문적인 배경들이 다 인문학이에요. 그쪽이에요? 예. 그 예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을 찾으시면 뭐 금방 뭐 수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올 터인데 그럼 이것이 뭘 말해주냐 했을 때 지금 시대는 뭐 4차 지금 산업혁명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 순전히 아이디어거든요. 새로운 아이디어는 기존 체제를 잘 그대로 카피하고 다시 그대로 읊어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엉뚱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창의적인 발상. 그것은 오히려 놀면서 유의하면서 엉뚱한 데서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뭐 제가 벌써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IT 기업 쪽에서도 엉뚱한 비전공자들을 불러들여가고 거기서부터 얻어내고 하는 것이겠고 이미 그런 것들이 팽배해지고 있고 많은 증거들을 이미 기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걸 향해서 길을 열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 한인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선구적으로 나가고 있는 기업체들의 경영 전략 차원에서의 그런 그 진로 선택, 전공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과감하게 문호를 좀 개방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에 1차적인 선택했던 것에만 너무 이렇게 좀 매몰되지 말고 이렇게 좀 열고 가는 것이 길게 왔을 때 오히려 더 성공적인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오히려 이제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자녀들과 함께 그죠 가족 안에서 그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상의하면서 결정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실제로 제 조카 같은 경우에 학부에서 전공을 3번을 바꿨어요.
3번을 바꿔서 지금은 이제 그 캔자스에서 출발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그 코넬 의대에 나오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형은 또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커뮤니티 칼리지 또 뭐 못 가고 헤매고 그러다가 지금은 지금 한 10년 과정 다 거쳤죠. 그렇게 하고 네. 지금은 30대 초반인데 유펜 러스쿨 나와가지고 뉴욕에서 변호사하고. 그렇군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 바로 뭐 제가 바로 옆에서 보니까 그 짧게 그 1, 2년 가지고 인생 전체를 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다 향후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되겠다. 이렇게 좀 네.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젊어서 어떤 그런 고통, 뭐 고통이란 테마로 강의도 하셨지만 그런 고통을 딛고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걱정하고 다그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말씀,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한국 땅으로 또 가시기 때문에 그동안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다음 해에도 이렇게 그 인문학 강좌 또 하실 예정이시죠? 예, 이번에 제가 이 지역에 있는 신학대학원, 퍼시픽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학교 행사로서 기획을 하면서 이제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 자문을 해주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 보았더니 이 지역에서 없었던 처음 있는 일이라고 굉장히 이제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학교가 좀 주체가 되면서 몇 분들한테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이제 좀 행사를 치르게 됐지만 이거를 차지해 지역에 정말 문화 행사로 자리를 잡도록 하면서 아울러서 또 지역에 있는 많은 그 문화 사업 기관, 말하자면 언론기관, 그죠? 방송국 등등 또 신문사 등등 같이 이렇게 좀 공동 주최를 하고 또 후원을 받고 협찬을 받고 또 영사관에 또 우리가 또 협조 요청을 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게 돼서 명실공히 한인 뭐 행사의 일환으로 그렇게 좀 자리를 잡아가면 정말 시애틀 정말 지역의 정말 정신문화 발달 플러스 우리 스스로가 그렇죠.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하나의 또 좋은 전통 행사, 문화 행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애틀 지역 우리 한인들의 이렇게 품격 있는 삶이랄까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에도 이렇게 인문학 향연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저희 방송국에도 좀 숙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현 교수님 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역에서 이렇게 직접 뵙기도 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는 우리 교민들께 지금 나머지 인문학 강연 2개가 남아 있는데 가능한 대로 지역에 따라서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조금 아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차제 제가 이 지역에 좀 이제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인문학 강연을 이제 매해 적어도 1회는 여름이 아무래도 좀 더 편한 시간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여름에 좀 이제 기획을 하리라고 이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 뭐 부탁에 말씀드렸는데 부탁은 주최하는 쪽에만 드릴 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야 오실 분들이 들어야 돼요. 네, 그게 정말 정말 보람을 가지는 것이어서 차제 이민 생활 물론 바쁘시죠. 바쁘시지만 바쁘시다 보니까 바쁘신 가운데 오히려 틈을 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바쁘신 가운데 한번 잠깐 짬을 내서 오시게 되면 오히려 내가 이런 식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나름대로의 뭐 해결 또 탈출구 될까요? 그런 뜻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기대를 하시고 호응을 많이 해주신다 그러면 여러 교민님들의 그 호응을 통해서 이 사업이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많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정재현 박사님 아시는 분들 다음 주 7월 11일 화요일 저녁 7시 리너드의 리드모 처치에서 이렇게 또 인문학 강연 하나 있고요. 7월 13일 목요일은 저녁 7시에 코에멀에서 민명기 박사의 또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재현 교수는 8월에 또 한국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날 많이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인문학 강좌를 열기를 몰고 오신 연세대학교 종교사회연구원장 정재현 박사와 함께
사랑방 정담 나눴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건강한 여름, 건강한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